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2년 반 동안 저도 조합 데이터표도 함께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단 2조합만으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살표 따라서 화면 중앙 보시면은 하나하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저의 명확한 증거 자료들 또한 숲TV 놀러 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가장 상단에 위치되어 있는 개인 통산 기록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링크 하나 다 따서 이렇게 또 남겨드렸으니까 저 확실한 저희 또 증거 자료들, 그리고 이 적중 내역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방송국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도 열려 있으니까 유튜브로 바로 또 보실 분들도 멤버십 참여하시면 바로 데이터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루 패키지나 주말 패키지, 월말 끝까지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놀러 오셔서 라이브에서 별풍선 후원해 주시면 또 단가에 맞춰서, 날짜에 맞춰서 숲TV 쪽지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불법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고요. 합법적인 배트맨 포르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메이저리그 금액업 프리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최근 우리 적중 내역들인데 쳐 돌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까지 성과가 났던 게 지금 2년 반 동안 매년 연말마다 했던 그 연말 강승부, 그 NBA 때 그때 4연승 할 때 그때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승부가 웬만하면 다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메이저리그가 쓰나미 구간이죠. 굉장히 역배가 많이 나오는 구간인데 우리 오늘 금액 10배 올려가지고 골스 역배로 발라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메이저리그 못 먹었냐? 메이저리그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먹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메이저리그는 강승부도 적중이고요, 중승부도 적중이고요. 정말 무한 연승입니다. 오늘 그리고 주간 같은 경우에도 주력 몰빵 딱 한 조합 역시나 금액 2배 올려서 가져오면서 메인 구간까지 올킬 냈고, 어제 또 고배당까지 적중을 했습니다. 제가 고배당은 잘 안 드려요. 안 드리는데 드리면 진짜 정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만큼 본인들의 어떤 시드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좀 더 배팅 컬러에 맞춰서 배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이애미랑 다저스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샌디 알칸타라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갖고 있는 사이즈에 비해서 이번 시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승 3패에다가 방어율이 무려 8점대까지 많이 치솟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알칸타라의 이제 부족한 점은 원정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싱킹 페이스트볼을 위주로 피칭을 하는 선수이고, 이 선수가 이제 장타에 대한 리스크가 워낙 높은 선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정 경기 때 좀 많이 터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 반대로요, 이 선수가 홈 경기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홈 경기 POPS가 무려 5할 때 원정이 바로 1.5점대를 보여주게 되면서 거의 3배 가까운 수치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홈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선수가 싱커 위주로 피칭을 하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싱커들이 낮게 홈 경기에서 형성이 잘 됩니다. 이게 보통 구위가 좋은 투수들이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더 피칭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싱킹 페이스볼 좀 잘 들어갈 때 낮게 조금 볼들이 형성이 잘 된다는 어떤 그런 강점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통산적으로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피장타율이 무려 4할 대가 넘어가고 있고, 또 싱킹 페이스볼, 싱커에 대한 지금 피홈런 수치들, 그리고 이 피안타율도 꽤나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저스 같이 이렇게 장타를 좋아하고 어쨌든 이제 상위 타선의 힘이 바짝 올라와 있는 상황, 여기에다가 다저스가 통산적으로 또 마이애미한테 또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좀 샌디 알칸타라가 아주 훌륭한 피칭까지 바라보기에는 우리가 어렵다라고 볼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저스 선발 투수가 오늘 벤 캐스파리오스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시즌 그렇게 불펜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투수기도 하고요. 이번 시즌 3승 0패, 방어율 2.91점대. 이번 시즌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강점은 역시나 구위값입니다. 엄청나고요. 사실 이 선수의 그 FIP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1점대 방어율까지 또 나와줄 수가 있고, 그리고 얘가 좀 특이한 게 오히려 홈 경기를 더 못 던집니다. 지금 원정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실점이 없긴 해요. 다만 이게 정말 많은 지표는 아닙니다. 많은 지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역시나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원정 경기 POPS가 지금 2할 때인데 이게 형들 피안타율도 아니고요. 피장타율도 아닙니다. POPS가 2할 때에 잡혀져 있다라는 것은 본인의 강점인 구위값이 훌륭하게 지금 잘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가 보면은 제구가 좋은 투수는 아닙니다. 냅다 그냥 중앙에다가 시원시원하게 피칭을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마이애미처럼 이렇게 좀 비기닝을 만들어내는 또 팀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이닝을 던질 거라고 지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아마 오프너나 아니면은 롱릴리프 약간 형태로 2이닝 또는 한 3이닝 정도 던지고, 그렇죠. 불펜 대회가 조금 예상되는 그런 구간이기는 한데, 어쨌든 아마 타선이 충분히 해줄 만한 그런 게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겠습니다. 요 경기는요, 저는 어떻게든 간에 일단 다저스가 승리할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팀이 마이애미이기 때문에 초반에 밀리더라도 후반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봐서 요거 저는 다저스 일반승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좀 놓고 보겠고, 다저스 마헨승에다가 저는 오버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굉장히 괜찮다. 제가 어제 형들아 뭡니까? 여기 텍사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오바. 요거 제가 요렇게 조합 잡아드렸을 때 어제 제가 비번방을 켰잖아요. 샌프란시스코의 승마업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축으로 잡고 갔잖아. 오늘 다저스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야. 괜찮습니다. 오바까지 접근해 보셔도. 다만 잘 참고 정도만 잘 골라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워싱턴과 클리블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좋은 경기도 아니니까 가볍게만 볼게요. 워싱턴 프랜싱에다가 언더 정도 보도록 하겠고요. 당연하게도 클리블랜드가 이긴다라고 한다면 오늘 워싱턴 선발투수 어빈을 털어낸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둬야 됩니다. 클리블랜드 선발투수 오티즈 같은 경우에도 피츠버그산 투수인 만큼 구위값은 좋지만 제구와 실투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분명히 띌 수 있는 그런 투수이기 때문에 아마 타격값으로 게임을 가지고 와야 되는 클리블랜드라고 봐요. 클리블랜드 정비해 보실 분들은 오바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워싱턴 프랜싱에다가 언더를 보는데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뉴욕 양키스와 샌디에이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기는 한데 상대가 샌디에이고기 때문에 조금 좀 우려스러웠던 그런 경기였다. 양키 선발 투수가 오늘 카를로스 로던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와 방어율은 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샌디에이고 선발 투수가 오늘 닉 피베타 선수입니다. 5승 1패와 방어율은 1.7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현 시점 지금 샌디에이고에서 제가 볼 때 원정 경기에서 조금 믿고 던지게 할 수 있는 투수전은 닉 피베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이닝도 이번 시즌 보면은 꽤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맞았다 하면 넘어가는 그 좀 불안한 이 피홈런 리스크. 요 정도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모두 안정감이 있습니다. 던지는 모든 주구종이 다 플러스 구종 가치이고, 여기에다가 피안타율 1할 때, 피장타율 2할 때, 득점권 피안타율도 2할 때 극초반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뉴욕 닉스라는 팀 자체가 어쨌든 장타 한 방으로 먹고 사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상성적인 부분에서는 최근에 닉 피베타가 좋았던 구간들이 그렇게까지 눈에 띄진 않을 것 같다. 결국에 맞았다 하면 넘어가는 이 불안한 피홈런 리스크가 결국 오늘 발목을 잡을 경기라고 좀 놓고 보겠고요. 카를로스 로던, 오늘 양키스 선발 투수는 제가 딱 하나만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 선수가 원정 경기에서 워낙 불안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절 때부터도 유명했던 홈보이였기 때문에 원정만 갔다 하면 좀 터지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번 시즌 반대요. 오히려 홈 경기에서 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어율 무려 5점대.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정말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홈 양키스의 카를로스 로던 올라올 때 대부분 로던을 좀 믿고 보는 편이긴 한데, 현 시점에서 어쨌든 원정 방어율이 2점대, 홈 방어율 거의 5점대 가까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가 있다. 홈에서 뭐가 불안하냐? 피홈런 리스크가 역시나 높게 좀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양키스 일반승에다가 2.5라고 한다면 샌디에이고 프랜승을 보고 싶고요. 그래도 뭐 양키스가 1마행승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양키스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조심하셔서 가져가 보실 필요는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형들 막 터지는 경기들 있잖아요. 딱 그 경기의 표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는 오늘. 자, 다음은 애틀랜타랑 신시내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랜타 선발 투수 오늘 스미스 쇼버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1승 2패 방어율 4.26점대. 오늘 신시내티 선발 투수가 브래디 싱어 선수입니다. 4승 1패 방어율 3.24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구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고요. 신시내티 선발 투수는 브래디 싱어는 제가 캔자스 시절 때부터도 좀 즐겼었던 투수였고, 제가 22년도에 방송에 데뷔를 했으니까 22년도 때부터도 제가 브래디 싱어 나오면은 정말 이것저것 막 지표들 막 설명해 드리면서 상당히 좋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브래디 싱어의 강점은 싱커, 약점도 싱커입니다. 이 싱커라는 구종 자체가 원정 경기에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장타율이 좀 많이 높습니다. 실제로 방어율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4점대로 좀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홈 경기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POPS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 때 거의 8할까지 치솟고요. 홈 경기 때는 5할대로 좀 많이 좋은 편이기도 하고, 또 얘가 결정구가 딱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자 쌓여 있을 때 또 맞는 것도 크기도 합니다. 애틀랜타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득점권 타율이 높고 그리고 팀 배팅을 하는 팀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이 경기는 애틀랜타가 앞설 수 있는 경기다.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이 불펜과 마운드와 그리고 타선이 모두 일정하게 앞서는 경기, 오늘 이 경기라고 봐요. 애틀랜타 승에다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3분 반 1분만 형들 잠깐만. 분석하는데 조금 방해가 돼가지고 A가 지금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조금 치우고 왔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시카고 컵스와 샌프란시스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어떻게 본다면은 이 정말 이 쓰나미 데이에 성과를 내게 해줬던 샌프란시스코, 오늘 비기닝만 2번을 만들어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보면은 타격 집중력이 굉장히 훌륭할 정도로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콜로라도 때 사실 그 7회 말 때 7회 말이었죠. 그때 비기닝을 못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샘프 오바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비기닝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에게 또 좋은 연승을 선물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뭐 샌프란시스코도 역시나 타격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지금 상황이겠고요. 다만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선발 등판하는 그 이제 시카고 컵스의 보이드, 얘가 좌완 투수인데 좀 이제 좌완 투수한테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샌프란시스코는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컵스 선발 투수가 매튜 보이드입니다. 2승 2패 방어율 2.7점대고요. 보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디트산 출신 선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마운드까지 좋아요. 보통 디트로이트 선수들이 홈이랑 원정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선수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만큼 어느 정도 보이다 보면은 홈과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점도 없고 뭐적으로 홈 경기이기 때문에 더 안정감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샘프 선발 투수는 랜들룹 선수인데 제가 볼 때 랜들룹은 아직까지 선발로서 원정 경기에선 그렇게까지 좋은 성과를 내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원정 경기에서는 방어율이 6점대로 많이 높은 편에 좀 속해져 있고요. 특히나 이 선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포진 페이스볼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구종이에요. 시카고 컵스가 지금 가장 잘 치고 있는 장타를 연결시키는
있는 구종이 포신 페스트볼인데 랜덤 룹에 어떻게 본다면 가장 근본이 돼야 될 이 포신 페스트볼이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방어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피안타율과 피장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얘가 이제 원정 경기 피장타율이 거의 5할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개 던지면 하나가 2루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시카고 컵스의 이 타선을 상대로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뭐 어쨌든 이제 그 보이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얘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 홈과 원정에서 좀 안정감이 있는 그런 피칭을 하긴 하는 선수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멘탈 이슈가 조금 있어요. 보이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집중타를 좀 많이 맞습니다. 한 이닝에 보면은 득점권 피안타율도 거의 4할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이닝에 보면은 좀 이제 터지는 경기들이 좀 종종 왕왕 있다. 비기닝이 많이 나오죠. 최근에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의 타격 집중력 그리고 이런 이제 비기닝을 만들어낸 어떤 그런 찬스들 이런 부분에서 오늘 경기도 저는 오바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컵스가 홈 경기인 만큼 최근에 뭐 컵스 형들 타선 몰아치는 거 보셨죠? 이거는 컵스 승에다가 마인승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컵스 승 마인승에다가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캔자스시티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입니다. 분석 안 하겠습니다. 뭐 분석이 필요가 있는 경기겠습니까? 오늘 캔자 선발 투수가 레이건스 1승 1패 방어율 4.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화삭 선발 투수가 셰인 스미스 선수가 올라옵니다. 1승 1패 방어율 2.2점대인데 셰인 스미스는 홈 경기 아니면 안 됩니다. 셰인 스미스 자체가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얘가 지금 피장타율이 4할대가 넘어가고 원정 경기 방어율이 5점대가 넘어가면서 POPS가 8할대가 넘어가는 그런 선수입니다. 캔자스시티가 사실 뭐 장타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닙니다. 득점권에서의 어떤 그런 타격 타율과 그리고 마운드의 밸런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보면 원정 경기에서 빠따의 힘으로 게임을 갖고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어서 사실 빠따에서 큰 차이 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1점 차 아니면 정말 많이 나와야 2점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캔자스가 마운드에서 확실하게 앞서는 경기들 홈 경기에서 거의 안 집니다. 그런 부분에선 저는 오늘 캔자스 승리에다가 마힌 승리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지금 전체 표현은 오버로 잘못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언더 봅니다. 언더. 저는 언더가 더 좋아 보입니다. 화삭이 이긴다면 오바입니다, 형들. 이거는 다음 경기는 미러키와 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러키 선발 투수가 토바이어스 마이어스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0승 0패 승패 없이 방어율은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휴스턴 선발 투수가 블랑코입니다. 2승 2패 방어율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원정 블랑코 형들 가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 선수도 오늘 경기 상당히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바이어스 마이어스 선수입니다. 홈 경기를 굉장히 좋아요. 아직까지 홈 경기에서 어쨌든 실점이 없습니다. 대부분 원정 경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고 심지어 이 토바이어스 마이어스가 홈 경기에서는 거의 뭐 안타 자체를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오늘 미러키는 사실상 불펜 대회입니다. 토바이어스 마이어스가 이닝 히팅이 된 선수가 절대 아니고요. 평균 이닝이 거의 2이닝에서 3이닝 가까이 소화가 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불펜 소모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긴 한데 미러키 불펜이 좋은 편이 아니긴 합니다. 미러키 불펜은 필승조가 올라왔을 때 좋은 팀이죠. 어쨌든 이제 마무리 같은 구간이나 필승 라인들 연결되는 그런 구간에서 좋은 불펜 값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일반적인 평균적인 불펜 값만 놓고 보면은 리그 거의 꼴찌급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저는 선발 요건이 갖춰져 있는 로넬 블랑코가 그래도 낫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겠고요. 다만 로넬 블랑코 대형님들 원정 경기에서 방어율이 9점대가 넘어가기는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통산적으로 이제 블랑코가 미러키 홈 경기에서 나쁘지가 않았어요. 뭐 그런 부분들 저는 요거 휴스턴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프랜싱에다가 저는 어쨌든 미러키의 불펜 데이라고 한다면은 믿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도 좋아 보이는데 자 보십시오. 이런 경우들 언더가 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예측 가능한 오바잖아요. 너도 나도 지금 휴스턴 역배 아니면 미러키에다가 오바를 보려고 할 텐데 오히려 이런 경기가 형들 언더가 납니다. 양쪽 다 어쨌든 뭡니까? 공갈포로 먹고 사는 두 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홈런이 많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점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날 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휴스턴 프랜승도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아주 괜찮아 보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킬러님 바로 데이터 발송해드렸습니다. 다음 경기는 세인트루이스와 피츠버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가 마일스 마이콜라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은 4.6점대고요.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모진스키입니다. 1승 3패 방어율 7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홈 마이콜라스. 마이콜라스랑 그 다음에 소니 그레이 그리고 에릭 페디 이런 이제 홈 경기에서 잘 던지는 세인트 선발 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소니 그레이를 원래 제일 좋아했지만 이번 시즌 소니 그레이 하는 꼬라지 봐서는 이번 시즌 소니 그레이는 못 갑니다. 홈 경기에서도 피홈런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마이콜라스는 달라요. 홈 경기에서 확실하게 좋은 모습, POPS가 4할 때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 선수도 좀 이제 흔들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는 WHIP가 좀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구위값 자체가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닝을 많이 먹지도 못해요. 이 선수는 적은 이닝을 최대한 짜임새 있게 막아내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불펜이 뭐 그렇게까지 엄청 훌륭하게 좋다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세인트루이스가 오늘 확실하게 홈 경기에서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만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선발 투수 피츠버그의 선발 투수 모진스키가요. 뭐 피장 타율이 지금 5할 때가 넘어간다.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선발 요건 안 됩니다. 피안 타율도 3할 때가 훌쩍 넘어가고요. 득점권에서도 많이 흔들리는 그런 선수다. WHIP 거의 2점대에 육박하고 있고 이닝 자체도 잘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선수가 그나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모진스키의 세부 지표 중에서 그나마 괜찮다라고 보는 거는 그냥 땅볼 유도가 잘 됩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도 어쨌든 장타 팀이니까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미 선발에서부터 너무나도 큰 미스매치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이건 세인트루이스 승리 보도록 하겠고요. 마힌슨까지 보셔도 됩니다. 오늘도 마이콜라스는 잘 던지지 않을까 해서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애리조나와 뉴욕 매치 경기 보겠습니다. 애리 선발 투수는 라인 넬슨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 0패, 방어율 6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것 때문이에요. 얘가 피장 타율이 좀 이번 시즌 많이 높아요. 구위가 많이 빠졌습니다. 구종 가치도 평균적으로 지금 0.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그만큼 많이 낮다. 그리고 오늘 매치 선발 투수가 캐닝입니다. 4승 1패, 방어율 2.6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핀 캐닝의 문제점은 강점은 9위, 문제점도 9위, 원정 경기에서 약하다라는 건데 이 선수도 보면은 좀 이제 무리하게 자꾸 카운트 싸움을 하다가 장타를 맞는다라는 거, 그런 좀 아쉬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얘가 웃긴 게 뭐냐면 갖고 있는 로케이션, 저는 얘 그 구종 지표들이나 아니면은 각각 구종들의 가치들이 생각보다 잘 나와요. 정말 나쁘지 않은 선수인데 이 로케이션을 자꾸 이제 무리하게 가지고 간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일본 야구에서도 이런 투수들 제가 몇몇 좀 잡아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뭐 물론 메이저리그에서는 어쨌든 이게 구위값만 좋으면 먹고 사는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리핀 캐닝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큰 터진 경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약간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세부 지표도 뭐 그렇게 불안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피장 타율이 조금 높다라는 것과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볼이랑 스트라이크랑 볼의 비율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좀 적극적으로 피칭을 하는 선수인데 이게 이제 애리조나 홈구장에서 얼마나 통해줄 수 있을지. 애리조나는 어쨌든 존을 좁혀놓고 팀 배팅을 하는 팀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얘들은 희한한 게 팀 배팅을 하는데도 장타에 기반을 둔 팀 배팅을 하는 팀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짝은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라인 넬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지금 장타가 너무 커요. 평균적으로 얘가 구종 가치가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피장 타율도 좀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득점권에서의 피안타율도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부 지표 자체가 굉장히 이 선수도 위험하게 좀 잡혀 있다. 다만 그래도 강점은 라인 넬슨은 제가 지난 시즌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위값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홈 경기에서 그렇게 크게 막 흔들리거나 터진 경기는 없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경기는 애리조나 프랜스는 정말 괜찮아 보이고 언더오바 오바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9.5 많이 높잖아요. 형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라인 넬슨이랑 그리핀 캐닝이면은 사이즈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양쪽 선발들이 어딘가에서든 터질 만한 구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 이거 9.5지만 솔직히 오바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이 역배에다가 프레 또는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반장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경기는 애슬레틱스와 시애틀 경기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메이저리그. 코멘트 짧게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 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애슬레틱스 프랜스는 뒤지게 좋아 보인다. 제가 항상
최근에 애슬레틱스 역배받았을 때 프랜승을 너무 가져가고 싶었는데 최근에 경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프랜승이 안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슬레틱스 막 역배도 한번 가져가보고 막 언더오버로 가져가보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애슬레틱스 경기들을 조금 유독 눈여겨서 많이 잘 보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프랜승 배당이 많이 짜긴 합니다만 오늘 이거 프랜승은 너무나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애슬레틱 선발 투수 루이스 세메리노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1승 3패고 방어율은 3.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긴 한데 얘가 홈 경기에서 좀 많이 약해요. 방어율이 거의 5점대에 육박하고 오히려 원정 경기 방어율이 0점대이긴 한데 다만 이 선수가 세부 지표가 너무 훌륭하게 좋아. 이닝도 어느 정도 잘 먹어주는 선수가 볼산비도 훌륭하고요. WHIP도 1점대 극초반으로 굉장히 낮으면서도 피안타율 자체가 굉장히 좀 낮게 형성이 잘 되어 있기도 합니다. 피장타율도 훌륭하게 어쨌든 홈런에 대한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은 선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굳이 하나 조금 불안하다라고 보는 거는 한 번 무너질 때 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건데 시애틀은 팀 타격을 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한두 방으로 점수를 갖고 와서 마운드로 틀어막아 버리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상성 자체가 오늘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시애틀의 선발 투수 브라이스 밀러인데 2승 3패 방어율 3.5점대 요거 제가 아까 1부 방송할 때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게 만약에 홈 시애틀 경기였으면은 오늘 승부였다. 중승부였고 아마 브라이스 밀러를 제가 중승부 제로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선수도 홈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실하게 이 기록지에서 나오겠지만 홈 경기 방어율이 2점대고 원정 경기 거의 5점대에 육박을 한다. 전체적으로 이 선수도 구위 몰빵 투수고 어느 정도 홈 경기 나름 상성이 잘 맞는 선수인 만큼 원정 경기에서 불안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선발들의 뭐랄까 이름값이나 표면적인 지표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밀러가 조금 더 근소하게 낫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세부적인 지표만 좀 들여다봤을 때 전 이 경기는 애슬레틱스가 충분히 마운드에서의 경쟁력도 있고 타선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터진다라고 한다면 애슬레틱스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 이 경기 애슬레틱스 프랜승 한번 보도록 하면서요. 역배까지 도전해보실 분들은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더바는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NBA 두 경기. 요거는 뭐 후딱후딱 하겠습니다. 뭐 딱히 오늘 크게 볼 게 없죠. 자, 보스턴과 뉴욕 닉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현 시점에서 제가 볼 때 동부 리그에서 어떻게 이렇게 두 팀들이 만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클리블랜드랑 인디애나 경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클리블랜드도 공격팀, 인디애나도 공격팀이었는데 사실 이 두 팀이 보스턴이랑 뉴욕 닉스는 완벽한 수비와 밸런스의 팀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공대공, 한쪽에서는 방패 대 방패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풀 라인업에다가 TD 가든에서 경기입니다. 그 악명 높다라고 한다는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명한 홈팀이죠. 홈 경기에서 공수 밸런스가 워낙 좋아지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전체적인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보스턴이 확실하게 앞서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시즌 보스턴이 생각보다 홈 경기에서 마인승이 많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보스턴이 원정 경기는 완전 수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게임을 하는데 생각보다 홈 경기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게임을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서 수비값이 많이 떨어져 버리는 뉴욕 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상당히가 까다롭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 뉴욕 닉스는 보스턴이 오히려 수비적으로 나올 때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어쨌든 그만큼 전반적으로 뉴욕 닉스의 원정 경기든 홈 경기보다 공수 밸런스가 근소하게나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아무래도 수비 내용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게임을 하는 걸 또 좋아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TD 가든에서 형들 그 플레이오프 1차전 승률이 거의 85%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보스턴이 1차전을 사실 닉스에게 잡힐 가능성은 저는 거의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인 그 전력 차이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풀 라인업, 이 지금 우승 후보급의 컨텐츠들이 다 모여있는 보스턴이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보스턴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겠고요. 다만 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일런 브런슨과 그리고 카렌서니 타운스라는 어떻게 본다면 큰 경기에서 강한 또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역시나 미카엘 브리지스부터 조시 하트, 아누노비까지 기본적인 수비 깜냥이 되는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플러스 핸디캡이 8.5, 9.5까지 갈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 요거는 닉스 프랜승도 괜찮다고 봐요. 보스턴 승에다가 닉스 프랜승, 언더바는 언더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오클라호마와 덴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분석이 의미가 있는 경기인가 싶습니다. 이미 4연승을 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와 7차전 끝까지 클리퍼스와 정말 치열한 승부 끝에 올라온 덴버의 맞대결이고요. 오클라호마의 홈과 덴버의 원정 경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오클라호마도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더 수비 효율이 잘 나오는 그런 팀이다. 두 번째로는 덴버는 늘 원정 경기에서 수비가 문제였다. 그러니까 덴버가 오늘 이번 시즌에 클리퍼스를 상대로도 꽤 고전을 했고 시즌 마지막 막판에도 순위에서 계속 밀렸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수비 때문이죠. 오늘 수비 때문에 사고 난 팀이 딱 한 팀 있습니다. 바로 클리블랜드입니다. 인디애나한테 외곽에서 시원하게 따여버렸죠. 수비가 안 되니까. 그런 느낌이고 결국에 수비 안 되는 팀들이 플레이오프에 왔을 때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 당연하게도 홈 경기에서 수비값 1황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라고 한다면 이미 수비에서부터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형들아 이 게임을 분명히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NBA 후반기 막판 때 그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와 덴버의 홈 경기 2연전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오클라호마가 그 바로 직전 경기 포틀랜드전에서 갑작스럽게 1군들을 전체 제외시키면서 덴버전을 준비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미 그 경기에서 1차전과 2차전 모두 압도적인 오클라호마의 승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1차전은 0대0의 경기에서 오클라호마가 공격력으로 찍어 눌러버렸고요. 그 경기 뭐 덴버가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어쨌든 체력적인 부분에서 찍어 눌러버렸고, 두 번째 경기는 그냥 공격과 수비 모든 전술에서 크게 밀리면서 패배했던 그 2연전이 있었습니다. 마크 데이그널트 감독은 제가 볼 때 이번 시즌에 정말 역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뭐 전술에 있어서는 최고의 감독이라고 단연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오클라호마가 4연승을 한 덕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쉬었고 이미 홈 경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은 덴버와 똑같은 경기를 이미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것까지 모두 데칼코마니다. 요거는 오클라호마 승에다가 저는 마헨승까지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언더바는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헨승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게 이제 9.5점대로 많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두 자릿수까지 이상 게임 경기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 건데, 아마 1차전을 덴버가 모든 걸 내려놓고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1차전이기 때문에 또 홈 경기이기 때문에 오클라호마 홈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그냥 내어준다라는 마인드로 수비 내려놓고 좀 닭공으로 게임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오클라호마가 지진 않겠지만 이긴다고 하더라도 정말 큰 게임 점수 차이가 날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클라호마 승리, 마인승 오버까지 잡아드리면서 오늘 프리뷰 전체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형님들 그거 제가 어제 그 분석할 때, NBA 분석할 때 얘 휴스턴승 본다고 했는데 왜 초강 승부를 골수로 갔지?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형님들. 유료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료 데이터 내용들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반대픽을 드린 거긴 한데, 제가 어제 비번방까지 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표에다가 제가 상세히 적어뒀습니다. 낭만의 초강승부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고, 이론적으로 전력적인 측면에서는 휴스턴이 모두 앞서는 경기, 그래서 휴스턴의 오바지만 이거는 골스가 어쩌면은 휴스턴의 공격을 틀어막아내면서 정말 7차전에 그 커리에 미친 클러치 능력을 힘입어서 사실상 언더사이즈에서 역배를 거둘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골스 역배에다가 언더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강승부로 금액 10배 올려서 오늘 같은 날 골스 역배로 한번 배팅을 해봤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게 유료 데이터와 그냥 듣는 거에는 분명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만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돈을 쓰시는 만큼 제가 해드리는 게 더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형님들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거나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티비 형님들은 이렇게 또 패키지 아무거나 뭐 마음에 드시는 걸로 참여하시면은 데이터표 숲TV 쪽지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정말 미친 승부, 미친 올킬, 미친 연승 구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